파트 네 번째 시간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이 변수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변수가 결국에는 한 4개, 5개 변수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 변수를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계산만 간단하게 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단원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길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별의 물리량 파트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결국엔 L은 R2T4, 요 공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광도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L과 R과 T를 주고 요 공식을 외우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와서 너무 쉽게 풉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L과 R과 T를 그대로 제시해주지 않고 관련된 변수로 제시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광도 L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 뭐가 있었어요? 절대 등급 있었죠.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특별히 없다라고 했었고요. 표면 온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람다 맥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파장이 되겠죠. 다음에 색지수, B등급에서 V등급의 뺀값,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나눴었죠. 자, 마지막으로 분광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광도 대신 절대 등급을 줬다. 이거를 우리는 광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등급을 광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고요. 또 분광형으로 만약에 제시를 해줬다. 이거는 또 표면 온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구나 라고 해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문제를 가지고 L과 R과 T를 서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절대 등급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죠? 광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죠. 그래서 요 아래다가 광도를 이제 상대값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반지름은 당연히 R일 거고요. 표면 온도는 T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L과 R과 T를 표시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죠.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반지름을 별 A에 대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보정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의 광도를 1, 얘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해주면 별 A에 대해서 L은 R2T4를 계산해줬을 때 1은 1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 돼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값을 먼저 보정을 해주고 나서 계산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별 B와 C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별 B는 별 C보다 별 B는 별 A에 비해서 표면 등급이 7등급이 높나요? 그쵸? 7등급이 높죠? 자, 7등급이 높으면 몇 배 밝은 거예요? 625배 밝은 거죠. 5등급 차이가 100배 밝은 건데 2등급 차이는 6.25배 밝은 거니까 두 개 곱해서 625배가 밝은 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별 B의 표면 온도도 제시해줬는데 3만 켈빈을 상대값으로 환산하면 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별 B의 L은 R2T4를 계산을 해주면 625는 R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죠. 625가 5의 4제곱이니까 R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별 B는 반지름이 1인 그런 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C를 또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별 C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14.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별 A에 비해서 10등급 큰 거니까 10,000배 어두운 거죠. 그러면은 광도가 10,000분의 1이다 라고 되는 거겠죠. 10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주면 좀 더 간단해지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5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줬네요. 이 상태에서 표면 온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의 4제곱분의 1은 5의 제곱분의 1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인데 왼쪽 오른쪽 분모에 있는 5의 4제곱 지워주면 2의 4제곱분의 1은 t의 4제곱이다. t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대값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실제 별 C의 표면 온도는 3000켈빈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절대 등급이 광도로 나타났고요. 이번엔 표면 온도가 대신에 분광형으로 나타났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광도는 그대로 L 써주고 반지름 R 써주고 분광형은 T랑 관련된 변수죠. 그러니까 T로 써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정이라고 했었죠. 상대값을 맞춰줄 건데 여기서는 태양을 1로 보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요 표면 온도도 태양을 1로 기준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별 A의 분광형이 A0래요. 그러면은 얘 표면 온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냈었을 때 태양이 5800켈빈이고 A0 별은 정확히 10,000켈빈이니까 얘는 2보다 살짝 작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별 B도 마찬가지로 표면 온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내주면 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분광형을 상대값으로 바꾸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몇보다 크다, 작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별 A의 반지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L은 16은 R의 제곱 곱하기 2보다 작은 거의 4제곱이죠. 그럼 R의 제곱은 16보다 작은 거 분의 16이 돼요. 그러면 R이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R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태양보다는 살짝 클 것이다. 요 정도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별 B도 한번 광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L은 R2 1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T4 2보다 작은 거의 4제곱이죠. 요거도 광도를 계산해 주니까 1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별 B의 광도는 태양보다 살짝 작다.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 C를 계산해 볼게요. 별 C의 광도 100은 R의 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인데 당연히 t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t가 1이면 별 C의 분광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과 같아지는 거니까 5800켈빈 G2형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제일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 자, 이렇게 해서 L과 R과 T를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관련된 변수, 각각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특히 표면 온도 관련된 변수가 굉장히 많았죠.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면 온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 람다 맥스였죠. 람다 맥스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별의 플랑크 곡선을 나타냈을 때 최대 복사 에너지, 가장 높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그 파장이 있겠죠. 요게 람다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별의 람다 맥스는 파란색 플랑크 곡선의 람다 맥스에 비해서 2배죠. 그 말은 뭐예요? 표면 온도가 절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맥스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색지수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지수는 B등급 빼기 V등급이라고 했었죠.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플랑크 곡선을 봤을 때 가로축이 파장이었죠. 이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 파란 빛을 통과시키는 B필터의 영역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긴 파장, 노란 빛을 통과시키는 V필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온의 별은 왼쪽으로 치우칠 거니까 B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V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보다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등급이 작아지고 V등급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B-V 값이 B등급 빼기 V등급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온도가 높은 별은 색지수가 음수, 반대로 온도가 작은 별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B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V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B등급이 커지고 V등급이 작아져서 B-V 값이 양수가 되죠. 이러면은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했어요. 이 메커니즘도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론만 잘 알아두면 돼요. 표면 온도가 높다, 색지수가 낮다. 표면 온도가 낮다, 색지수가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기준이 뭐였어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이었죠. 10,000켈빈 표면 A0 별이었죠. A0 별은 색지수가 딱 0이 됐어요. 그러면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 높다, 색지수가 음수다.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 낮다, 색지수가 양수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별의 분광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별의 분광형이 살짝 복잡했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분광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볼게요. 별에서 나온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이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별의 대기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기체들이 있죠.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나온 빛이 별의 대기, 저온의 빛을 통과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죠? 무지개에서
빨주 노출판은 무지개에서 검은 줄이 막 관찰이 되는 거 있죠? 요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요 까만색 선들은 흡수선이 되겠죠. 그래서 플랑크 곡선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요렇게 중간에 쑥쑥쑥 들어간 부분 보이죠? 얘네를 흡수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 흡수선의 위치와 색이 이게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각각의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요 흡수선들의 종류하고 위치하고 강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흡수선들이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고 분광형, 스펙트럼의 형태다라고 나타낸 게 별의 분광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의 흡수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알아도 그 별의 표면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의 분광형에서 각각의 원소 흡수선의 강도가 세다, 약하다는 원소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표면 온도에서는 그 원소가 빛을 그 정도로 강하게 흡수하더라,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켈빈이라고 해서 중성수소의 양이 별에 제일 많다, 요게 아니라 그냥 그 온도에서는 중성수소라고 하는 애가 빛을 가장 강하게 흡수하더라,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광형을 가지고 원소의 양이 많다 적다 요거를 해석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특징 각각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켈빈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흡수선은 중성수소 H1 흡수선이었어요. 이게 중성수소고요. CA2는 뭐예요? CA 플러스예요. SI3는 뭐가 되겠어요? SI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거 방식 우선 잘 알아두고요. 어쨌든 그러면 CA2, CA 플러스의 흡수선은 대략 5000켈빈보다 살짝 낮은 데서 가장 강하게 관찰되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태양은 5800켈빈이었죠. 태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흡수선은 CA2였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온도별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형태를 조금 알아볼게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요? 어떤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요? HE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죠. 또 어때요? 이온의 흡수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른쪽 저온의 특징을 볼게요. 저온은 뭐가 많아요? 금속 흡수선이 많죠. 그쵸? 또 분자 흡수선도 있어요. 금속과 분자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온보다는 중성 원소 흡수선이 많죠. 그래서 중성 원소 흡수선, 중성 원자 흡수선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모두 알 수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저온으로 갈수록 흡수선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 정도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요거는 단순히 암기를 해둬도 아마 크게 물어보진 않을 거라서 그냥 저온으로 갈수록 흡수선의 개수가 많고 복잡해진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요 흡수선의 형태를 가지고 분광형을 어떻게 나눴어요? O, B, A, F, G, Km으로 나눴었죠. 각각의 표면 온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O형은 3만 켈빈 혹은 뭐 2만 8천 켈빈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형은 7,500에서 1만 켈빈, G형은 5,000에서 6,000, M형은 3,500 켈빈 이하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간에 BFK는 그냥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OAGM 형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뒤에 숫자는 뭐였죠? 숫자는 각각의 분광형을 세분해 둔 거였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세분을 했는데 0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거, 9가 가장 낮은 거였죠. 그러면 A0별은 A형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10,000켈빈이 되고 태양은 G2형이라고 했죠. 그럼 G형 중에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은 G형 중에 세 번째로 온도가 높은 거죠. 0, 1, 2니까. 그래서 6,000, 5,900, 5,800켈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 정도 분광형 정리해 두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위 시간 동안 별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었죠. 한국어로 표현해도 광도구나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광도를 구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 하나가 있었죠. 요거 기억나나요?
E라고 하는 거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E가 의미하는 거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광도하고 다른 건 요거죠, 요거. 단위 면적. 여기서 단위 뒤에 붙은 단어, 시간하고 면적 있죠. 요거는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면적을 고려하지 않겠다. 별의 표면적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R제곱이 곱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E의 4제곱에 T의 4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빈칸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차이는 무시하셔도 돼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결국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만 비례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별의 표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단위 면적이 사라지고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광도가 되겠죠. 그래서 9의 표면적에 해당하는 R제곱을 E에다가 곱해준 게 결국에 광도,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지,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T의 4제곱인지, R의 제곱, T의 제곱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계산해주면 R2T4, R2T4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L은 R2T4를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이제는 요즘 자주 나오는 겉보기 밝기와 겉보기 등급을 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왼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겉보기 밝기와 겉보기 등급은 어디서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광도라고 하는 거 있죠. 광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절대 밝기라고 하는데 그냥 10파섹에서의 밝기예요. 10파섹에서의 밝기를 실제 거리를 고려를 해줘서 정확히 말하면 거리의 제곱을 나눠줘서 겉보기 밝기로 환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 밝기, 광도에 대해서 겉보기 밝기를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밝기라고 하는 거는요, 겉보기 밝기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겉보기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 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거리는 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것만 알면 돼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공식 다 몰라도 되고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1이라고 하는 밝기가 10배 멀어져요. 그럼 몇의 밝기로 관측되는 거예요? 10배 멀어졌으니까 거리에 제곱해서 100배 어두워지겠죠. 100분의 1의 밝기가 되는 거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이따 하겠지만 5등급이 커지는 거겠죠. 자, 이번엔 1000의 밝기가 있었대요. 이게 2배 가까워졌대요. 몇의 밝기로 관측돼요? 2배 가까워졌으니까 이번에는 4000배가 돼서 4000이 돼서 관측이 되는 거예요. 4배가 돼서. 할 수 있겠나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2배 멀어진다. 4배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n배 멀어진다. n제곱배 어두워지는 거고요. n배 가까워진다. n제곱배 밝아지는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돼요. 요거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같은 빛이어도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밝게 보이겠죠. 멀어지면 어둡게 보이고 그게 제곱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너무 더럽게 썼네요. 자, 이거 이렇게 공식화를 하기도 하는데 뭐 알아두면 좋지만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걸 자,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서 풀어내는지 한번 이 오른쪽에 예시를 가지고 볼게요. 자, 광도 뭐라고요? L이라 그랬죠. 거리, 뭐 거리는 거리라고 해놔요. 겉보기 밝기는 L 겉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저만의 표기인데 겉보기 밝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파섹에서의 밝기라고 그랬죠. 10파섹에서 밝기. 요거를 그냥 절대 밝기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기준을 10파섹이라는 거리로 고정을 해놓고 밝기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밝기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상 광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18색에서의 밝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별 A는 18색에서의 밝기가 100이래요. 그럼 108색에서의 밝기는 몇이 돼요? 18색보다 10배 멀어졌으니까 100분의 1로 어두워져서 보이겠죠. 겉보기 밝기는 1이 되겠죠. 자, BCD는 여러분이 멈추고 한번 계산을 하고 돌아와 보세요. 3초만 기다릴게요. 여러분은 멈추셔야 돼요. 자, 잘 풀어봤죠? 별 BCD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별 B는 광도가 18색에서의 밝기가 100이래요. 근데 겉보기 밝기가 625래요. 그러면 18색에서의 밝기 대비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6.25배 밝은 거죠. 밝기가 6.25배 밝다는 건 뭐예요? 2.5배 가깝다는 거죠. 18색보다 실제 거리가 2.5배 가깝다는 거죠. 4파색이 되는 겁니다. 실제 거리가. 자, 별 C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별 C는 18색에서의 밝기가 4인데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1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18색보다 실제 거리가 2배 멀다. 그러니까 4배 어둡게 관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28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색에서 4짜리가 2배 멀어지니까 1의 밝기로 관측이 된 거예요. 4배 어두워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D 계산을 해볼게요. 18색에서의 밝기가 900이래요. 근데 3배 멀다는 건 9배 어두워져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거리에서 밝기는 어떻게 돼요? 9배 어두워져서 100으로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광도, 절대 밝기라고 하는 거는 18색에서의 밝기고요. 겉보기 밝기라는 거는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예요. 그래서 광도를 가지고서 18색에서의 밝기를 가지고서 거리를 고려를 해주면 겉보기 밝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공식도 물론 외워두면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냥 이해하고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공식을 적용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게 먼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등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했을 뿐이에요. 밝기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게 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겉보기 밝기하고 절대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기준, 등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두 개가 별개의 등급이 아니고 그냥 각각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했을 뿐이에요. 보통은 뭐를 기준으로 잡아요? 18색에서의 태양의 밝기 있겠죠. 그 밝기는 특정하고 고유한 값을 가지겠죠. 그 밝기를 플러스 4.8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밝기가 18색에서의 태양의 밝기보다 100배 어둡다. 그럼 5등급 커지는 거고요. 어떤 밝기가 18색에서의 태양의 밝기보다 100배 밝다. 그럼 5등급 작아져서 마이너스 0.2등급이 되겠죠. 요게 등급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국어와 수학 등급이 있다고 쳐요. 두 개는 다른 과목이죠. 다른 과목에 대한 등급이지만 그 등급을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같은 거죠. 밝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급의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1등급을 맞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도 훨씬 밝죠? 그러니까 등급이 작을수록 천체가 밝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함정선지 많이 나와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그 기준이 5등급 작다라는 게 100배 밝다라는 게 돼요. 5등급 작으면 100배 밝다. 그럼 한 등급 작으면 얘는 지수함수기 때문에 20배 밝은 게 아니라 10의 5분의 2배 밝다가 되는 거죠. 2등급은 10의 5분의 4배. 그럼 10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10등급은 10의 4제곱배. 100에 한 번 더 곱한 거죠. 10,000배 밝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5등급 작다, 100만 배 밝다, 10의 6제곱배 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게 한 등급, 두 등급으로 나타났을 땐 지수로 나타나다 보니까 요거를 숫자로 각각 환산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셔야지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1, 2, 5등급만 요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3, 4등급 차이까지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외워버려요. 1등급 차는 2.5배 밝다, 2등급 차는 6.25배 차이다, 3등급 차는 15배 차이다, 4등급 차는 40배 차이고 5등급 차는 100배 차이다 라는 거죠. 물론 얘네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 약이긴 한데 그대로 계산을 해줘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급을 말씀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겉보기 등급은 뭐예요? 아까 겉보기 밝기가 뭐였죠? 실제 거리에서 밝기였죠. 그 실제 거리에서 밝기를 그냥 등급으로 환산한 게 겉보기 등급이고요. 절대 밝기 뭐였어요? 광도가 뭐였어요? 18세계에서의 밝기였죠. 그거를 그냥 등급으로 환산한 게 절대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급은 뭐래요? 그냥 밝기를 환산한 값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기준은 18세기에서의 태양의 밝기, 태양의 절대 등급이죠. 태양의 절대 등급인 플러스 4.8등급이 될 거예요. 요거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광도가 태양을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해주고 태양의 절대 등급, 18세기에서의 태양의 밝기와 단순하게 비교해서 등급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L 써주고요. 거리는 냅두고요. 얘는 L 컷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별 A는 18세기에서의 밝기가 100배래요. 그 말은 18세기에서의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2등급이 될 거고요. 자, 근데 별의 실제 밝기는 108세기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는 18세기에서의 밝기보다 10배 머니까 100배 어두워져서 1로 관찰이 되겠죠. 그러면 얘의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에 해당하는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밝기가 뭐죠? 태양의 18세기에서의 밝기가 1이죠. 그러면 별 A의 108세기에서의 밝기가 1이라는 건 그냥 얘의 108세기에서의 등급,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이라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밝기를 그냥 4.8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별 B도 한번 해볼게요. 별 B는 18세기에서의 밝기, 광도가 태양의 100배래요. 당연히 그러면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등급. 18세기에서의 등급은 마이너스 0.2등급이겠죠. 그럼 얘가 4파섹 거리에 있으면 2.5배 가까운 거죠. 그러면 겉보기 밝기가 어떻게 돼요? 6.25배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6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25에 해당하는 밝기를 그대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등급으로. 자, 태양보다 6.25 곱하기 100배 밝은 거죠. 6.25가 2등급 작은 거고요. 100배 밝은 거는 5등급 작은 거죠. 그러니까 총 태양의 18세기에서의 등급보다 7등급 작다. 그럼 4.8에서 7 빼주면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별 B의 겉보기 등급, 실제 거리에서의 등급은 마이너스 2.2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별 C의 밝기, 18세기에서의 밝기가 4였대요. 4. 태양의 4배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조금 힘들긴 하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태양보다 한 등급 작거나 2등급 작은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한 2.8에서 마이너스 2.8이 아니라 플러스 2.8에서 플러스 3.8 사이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정확한 값은 계산하기 어려워요. 2.5나 6.25의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근데 별 C가 거리가 28세기에 있대요. 그 말은 18세기에 있을 때의 밝기 4보다 2배 먼 거죠. 4배 어두워지겠죠? 이때 얘의 겉보기 밝기,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는 1이 될 거예요. 요거를 등급으로 그대로 환산하면 몇이라고요? 그냥 플러스 4.8이라고요. 태양의 18세기에서의 태양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그쵸? 자, 더 해볼게요. 마지막 D. 18세기에서의 밝기가 900배래요. 그러면 얘는 18세기에서의 밝기가 100배의 9배인 거죠. 그럼 100배 밝은 거는 5등급 작은 거고 9배 밝은 거는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죠. 6.25배에서 15배 사이. 18세기에서의 태양의 등급보다 D의 18세기에서의 등급은 7에서 8 정도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2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거리가 얘가 38세기에 있다는 건 3배 멀다는 거죠. 9배 어두워질 거니까 100의 밝기로 관찰될 거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0.2등급으로 그대로 환산이 되겠죠. 겉보기 밝기를 겉보기 등급으로 환산할 때 광도를 절대 등급으로 계산할 때 얘네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18세기에서의 태양의 밝기 이거를 1로 했을 때 그 등급이 플러스 4.8등급이었다. 그럼 1은 당연히 무조건 4.8등급이 되고요. 625, 7등급 작아지고요. 100은 0.2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냥 밝기를 등급으로 간단하게 환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예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총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당연히 변수를 표시해 주는 거죠. 반지름 R, 표면호 T, 거리 그냥 거리로 냅두고요. 뭐 D라고 써줘도 돼요. 겉보기 등급인데 겉보기 등급이니까 옆에 관련된 변수로 L 겉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이건 뭐라고요? 겉보기 밝기라고요. 그쵸? 자, 그럼 별 A에 대해서 R과 T를 줬으니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요? L 18색에서의 밝기, 광도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죠? 자, 그럼 A의 광도 한번 구해볼게요. L은 R2T4 해주면 10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 100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별 A는 18색에서의 밝기가 100배래요. 근데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 실제 거리에서의 등급이 마이너스 0점이니까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는 똑같이 100이 되는 거죠. 태양의 100배. 그러면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하고 18색에서의 밝기가 같으니까 거리가 몇인 거예요? 18색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그냥 실제 거리가 절대 등급의 기준이랑 같은 거예요. 18색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별 B에 대해서도 똑같이 광도를 구해볼게요. L은 R2T4 계산을 해주시면 400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니까 4만이 될 거예요. 4만. 자, 근데 얘가 거리가 28색에 있대요. 18색에서의 있을 때의 밝기가 4만이었는데 28색에 있을 때의 밝기는 몇이 되겠어요? 4배 어두워질 거니까 겉보기 밝기는 10의 4제곱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등급으로 환산해 주시면 돼요. 1이 플러스 4.8이니까 10의 4제곱은 10등급 작아져서 마이너스 5.2 요렇게 되겠죠. 자, 별 C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반지름을 계산을 하라고 줬는데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을 알면 뭘 알 수 있다고요? 광도를 알 수 있죠. 그쵸? 광도에다가 거리를 고려한 게 겉보기 등급이니까 겉보기 등급과 거리를 하면 당연히 광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5파섹에서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6.8이었대요. 그러면 광도는 뭐예요? 10파섹에서의 밝기죠. 25파섹에서의 밝기가 태양보다 태양의 6.25분의 1이었대요. 25파섹에서의 밝기가 태양의 6.25분의 1이었대요. 얘를 18색에서의 밝기로 환산해주면 2.5배 가까워졌다. 6.25배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C의 광도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광도가 1인데 T가 1이죠. 그러면은 L은 R2T4 써주면 1은 R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다 해서 얘의 반지름도 1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수많은 문제가 있죠. 이거 각각 캡처를 해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돌아오셔서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넘겼죠? 넘긴 거 잘 멈춰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이를 봐주세요.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서 뭘 줬어요? R하고 T를 줬죠. 그리고 거리를 주고 겉보기 등급을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 등급을 겉보기 밝기로 바로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가지고 등급은 등급끼리, 밝기는 밝기끼리 계산을 해주는 게 편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R과 T를 줬죠.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예요? L을 구할 거죠. L이 뭐죠? 10파섹에서의 밝기죠. 10파섹에서의 밝기, L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거리를 가지고 뭘로 환산하게 되겠어요? 10파섹에서의 밝기를 뭘로 환산하게 되겠어요?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로 환산하겠죠. L 것으로 환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밝기는 밝기끼리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쉽고 나중에 등급, 절대 등급이 나왔다면 등급은 등급끼리 계산해주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쨌든 팁은 겉보기 등급 옆에는 L 겉보기 밝기를 써주는 게 편하다. 동일한 메커니즘인 게 절대 등급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였어요? 광도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여서 절대 등급 요런 데 나오면 옆에다가 L 썼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겉보기 등급 나오면 관련된 변수인 L 겉보기 밝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한번 그러면 A부터 풀어볼게요. 자, A의 광도 18색에서의 밝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18색에서의 밝기가 R2T4 81 곱하기
3분의 2의 4제곱이죠. 결국에 16 나오죠. 16. 겉보기 밝기가 16 나오죠. 16. 18색에서의 밝기가 16이래요. 그러면 실제 거리 48색에서의 밝기는 어떻게 돼요? 4배 멀어지는 거니까 16배 어두워지는 거죠. 48색에서의 밝기는 16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겉보기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 4.8이겠죠. 1의 밝기를 태양 등급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4.8이 된다고요. 왜?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놨으니까. 그쵸? 자, B도 볼게요. B의 광도 계산해주면 R2T4가 되죠. 자, 그러니까 18색에서의 밝기가 1000이 되죠. 근데 거리가 어떻대요? 18색보다 루트 10배 멀대요. 루트 10배 멀면 10배 어두워지겠죠. 그럼 얘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 10루트 18색에서의 밝기는 10배 어두워져서 100이 되겠죠. 100. 요거를 그대로 등급으로 환산해 준 게 겉보기 등급이 될 거고 0.2가 되는 거예요. 100배 밝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C도 해볼게요. C의 광도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R2, T4가 되죠. 250 나오죠. 250. 18색에서의 밝기가 250이래요. 근데 거리가 18색이니까 얘 겉보기 밝기도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도 당연히 250으로 동일하겠죠. 그럼 얘 겉보기 등급은 100배의 2.5배니까 6등급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2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D도 계산을 해볼게요. L은 R2T4 계산을 해주면 C하고 동일하게 250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100파섹에 있대요. 그러니까 100파섹에서의 밝기는 10파섹에서의 밝기보다 100배 어둡겠죠. 그러면은 2.5배 밝기 관측될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보다 2.5배 밝으니까 한 등급 작다. 플러스 3.8등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계산을 해볼게요. R2T4 계산을 해주면 광도가 5의 4제곱이 나오죠. 625죠. 625. 근데 실제 거리가 25파섹이래요.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밝기가 625였는데 25파섹에서의 밝기는 2.5의 제곱인 6.25배 어두워져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25파섹에서의 밝기는 100으로 보일 거예요. 요거를 환산해주면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같은 100의 밝기가 같은 등급으로 그저 환산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밝기와 등급은 그냥 환산 관계다. 간단하게 환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 R이고 T죠.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을 줬고요. 당연히 옆에 겉보기 밝기 써줘야겠죠. 이걸 가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광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R2T4 해주면 1이 나오죠. 그쵸? 자, 18색에서의 밝기가 1인데 실제 거리에서 밝기가 태양의 100분의 1인 거죠. 플러스 9.8이니까. 그러면 얘 실제 거리는 18색 대비 10배 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파섹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도 해볼게요. B의 광도 계산해주면 18색에서의 밝기가 100이래요. 근데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는 태양보다 3등급 작죠. 그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5배, 아까 3등급 차이를 숫자로 환산한 값이었고요. 100배, 5등급 차이를 숫자로 환산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2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18색에서의 거리보다 2등급 어두워져서 보인다. 그럼 몇 배 멀다는 거예요? 2.5배. 멀다라는 얘기죠. 2.5배 멀면 6.25배 어두워져서 보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25파섹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뭔가 밝기끼리 환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밝기는 밝기끼리 환산하고 등급은 등급끼리 환산하면 좀 편하다 그랬죠. 여기서 L을 구하고서 얘의 절대 등급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 아까 100이 나왔으면 얘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인데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1.8이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18색에서의 밝기보다 2등급 크다. 6.25배 어둡다. 그러면은 2.5배 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5파섹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C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C의 광도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25, 625가 되죠. 자, 18색에서의 밝기가 625였대요. 근데 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5라는 거야.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100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18색에서의 밝기보다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6.25배 어둡다. 몇 배 멀다는 거예요? 2.5배 멀다는 거죠. 동일하게 25파섹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D도 볼게요. D의 광도는 R2T4 계산을 해주면 1 나오죠. 1. 그쵸? 자, 얘 18색에서의 밝기가 1인데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는 10의 4제곱분의 1이래요. 10등급 큰 거니까. 그럼 얘의 거리는 100배 머니까 10,000배 어두워 보인 거겠죠. 10파섹 대비 실제 거리가 100배 멀었대요. 1000파섹이 되는 거죠. 자, 2도 해볼게요. R2T4 계산해주면 9의 제곱분의 5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지워주고 지워주면 실제로 2의 광도는 100배였다라는 거죠. 근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2등급이래요. 그럼 얘를 겉보기 밝기로 환산해주면 태양보다 7등급 큰 거죠. 5등급에 2등급이니까 100배에 6.25배죠. 태양보다 625배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18색에서의 밝기보다 이번엔 6.25배 밝대요. 그럼 실제 거리가 18색보다 2.5배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4파색이 됩니다. 18색보다 2.5배 가깝기 때문에. 어렵나요? 자, 얘도 한번 그냥 등급으로 환산해서 풀어볼까요? 얘의 광도가 18색에서의 밝기가 100이었어요. 그럼 얘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겠죠. 자, 18색에서의 등급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실제 거리에서의 등급은 2등급 더 작아졌대요. 그럼 실제 거리에서가 6.25배 더 밝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2.5배 더 가까웠다. 4파섹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F 계산해 볼게요. R2T4 계산을 해주면 2분의 5 곱하기 T의 4제곱이죠. 광도 18색에서의 밝기가 2.5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 실제 거리에서의 광도가 몇이에요? 태양보다 1등급 큰 거니까 똑같이 2.5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18색에서의 밝기와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같다. 당연히 실제 거리가 18색이라는 거겠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좀 간단해요. 겉보기 등급을 거리를 가지고 그대로 절대 등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환산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겉보기 등급은 뭐예요? 실제 거리에서 등급이죠. 절대 등급은 뭐예요? 18색에서의 등급이에요. 자, 그럼 A의 절대 등급 한번 볼게요. 100파섹에서는 플러스 3.8짜리가 18색에서는 100배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5등급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굳이 절대 등급에서 거리 가지고 겉보기 등급으로 갈 필요 없고요. 주어진 거에서 역순으로 와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식 기억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요 공식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냥 요거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밝기라고 하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만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이게 18세기 기준이 되든 28세기 기준이 되든 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B를 절대 등급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려니까 얘가 없어서 불편하죠. 절대 등급을 몰라서 불편해요. 그럴 땐 거꾸로 오라 그랬죠. 자,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7등급이래요. 25파섹에서의 등급이 마이너스 2.7등급이면 10파섹에서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2.5배 가까워지는 거니까 6.25배 밝아지겠죠. 2등급 작아져서 마이너스 4.7이 될 거예요. 자, C도 해볼게요. 1000파섹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18.2였대요.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100배 가까워지니까 10,000배 밝아지겠죠. 10등급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 10등급 작아지는 거예요. 플러스 8.2가 되겠죠. 자, D도 볼게요. 20루트 10파섹에서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8.3이었대요.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2루트 10배 가까워진 거죠. 20루트 10 대비. 2루트 10배 가까워졌으니까 40배 밝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40배 몇 등급 차이였죠? 4등급 차이였죠. 그러니까 얘 절대 등급 10파섹에서의 등급이 4.3이었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등급을 절대적인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고요. 10파섹에서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쉽고요.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한 거다. 각각의 별이 가지는 고유의 거리에서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절대 등급은 10파섹에서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한 거고요. 겉보기 등급은 각각의 거리,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해 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절대 등급 대신에 광도가 나왔죠. 근데 겉보기 등급을 줬어요. 그럼 등급은 등급끼리, 밝기는 밝기끼리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도 옆에 절대 등급을 써주고 겉보기 등급을 거리에 따라서 절대 등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등급은 등급끼리 계산한 다음에 이 절대 등급을 그대로 광도로 환산해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자, A 볼게요. 100파섹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4.8이었다. 그럼 10파섹에서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배 가까워졌으니까 100배 밝아진 거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일 거예요. 그럼 얘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로 환산된다라는 거죠. 그쵸? B도 볼게요. 4파섹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2.8이었대요.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등급은 2.5배 멀어진 거니까 6.25배 어두워져서 2등급 커지겠죠. 그럼 얘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었다. 얘의 광도는 태양과 동일했다. 10파섹에서의 밝기가 태양과 동일했다라는 거겠죠. 광도는 10파섹에서의 밝기, 절대 등급은 10파섹에서의 등급이라고 했죠. 자, C도 볼게요. 쉽죠? 겉보기 등급 10파섹에서의 등급이 9.8등급이었대요. 그럼 10파섹에서의 등급이 몇이 돼요? 당연히 9.8이겠죠? 그럼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작았다. 10파섹에서의 밝기가 100배 작았다라는 거겠죠. 자, D를 볼게요. 20파섹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4.8이었는데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4배 밝아질 건데 4배 밝아질 때 등급을 우리는 모르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 최종 목표는 광도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급과 등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밝기와 밝기,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 광도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겉보기 밝기를 옆에 써주는 거죠. D는 겉보기 밝기가 4.8이니까 1에 해당하는 밝기예요. 그럼 얘가 20파섹에서 1의 밝기는 10파섹에서 4로 보이겠죠. 광도가 태양의 4배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급과 등급으로 계산하다가 막힌다. 그럼 밝기와 밝기로 계산할 수 없을지 생각을 해주시면 우회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2를 볼게요. 2도 마찬가지예요. 등급과 등급으로 계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0파섹에서 마이너스 0.2등급이었대요. 그러면 10파섹에서 16배 밝아질 건데 요거를 뭐 등급으로 정확히 환산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2에 해당하는 겉보기 밝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태양의 100배다. 그러면 요 100배를 가지고 4배 가까워지면 10파섹에서 몇으로 관측되는 거예요? 1600으로 관측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은 등급끼리, 밝기는 밝기끼리 계산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다가 막히면 예를 들어서 등급과 등급을 계산하다 막혔다. 밝기와 밝기로 계산할 수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밝기와 밝기로 계산하다 막혔다. 등급과 등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됐나요? 자, 반지름 줬죠? T 줬죠? 거리 줬고 겉보기 등급 줬어요. 겉보기 등급 옆에 뭐 하라고요? L 겉 쓰라고요. 겉보기 밝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기억을 볼게요. 표면 온도는 C가 가장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B랑 C의 표면 온도 줬으니까 A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보다 높냐 낮냐 요거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A의 표면 온도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A의 절대 등급 광도를 알죠. 근데 반지름을 아니까 L과 R 알면 당연히 T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에 대해서 L은 R2T를 계산해 줄 건데 L이 태양보다
작은 거죠. 태양보다 등급이 크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보다 작은 게 R2 100 곱하기 t의 4제곱이다. 그럼 t의 4제곱이 10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니까 t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1보다 작다는 건 5800 켈빈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훨씬 작겠죠. 너무 많이 작겠나? 하여튼 많이 작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볼게요. A는 60파섹보다 멀리 있냐? 거리를 물어봤는데 A의 절대 등급 알고요. 겉보기 등급 알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당연히 거리 구할 수 있겠죠. 자, 10파섹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6점이고요. 실제 거리에서의 등급이 플러스 10점이래요. 그러면 10파섹일 때의 밝기보다 실제 거리에서의 밝기가 4등급 크다. 그 말은 뭐예요? 40배 어둡다라는 거죠. 실제 거리에서가 10파섹에서보다 40배 어둡대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10파섹보다 2루트 10배 멀다는 거죠. 그럼 얘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10파섹보다 2루트 10배 멀다. 20루트 10파섹이 되겠죠. 자, 20루트 10은 60보다 크죠. 루트 10이 3보다 크죠. 그쵸? 60파섹보다 멀리 있다. 자, D급 볼게요. B와 C는 반지름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네는 실제 거리에서의 등급, 밝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를 가지고 이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10파섹에서의 등급, 절대 등급을 직접 구해보려니까 실제 거리가 10파섹보다 2배 가깝죠. 그러면 10파섹 절대 등급을 구할 때 4배 어두워지겠죠. 2.8 등급보다 4배 어두워지는 그 등급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C도 실제 거리는 20파섹이니까 10파섹에서의 등급을 구할 때 2배 가까워질 때 4배 밝아질 때의 등급을 알 수가 없죠. 등급과 등급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밝기와 밝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 겉보기 밝기가 똑같은 거죠. 얘네가 정확히 태양과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국에 B랑 C만 비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과 1이라고 설정을 해요. 모르겠으면 일단 KK라고 설정을 해요. 자, 그 상태에서 거리가 그러니까 5파섹에서의 밝기가 K였으면 10파섹에서의 밝기인 L은 어떻게 돼요? 4K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0파섹에서의 밝기가 K였대요. 그럼 10파섹에서의 밝기는 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5파섹에서의 밝기가 K였대요. 그러면 10파섹에서의 밝기는 4분의 K가 되겠죠. 20파섹에서의 밝기가 K였으면 10파섹에서의 밝기는 4K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의 광도비를 알 수가 있죠. 광도비가 B 대 C가 1대 16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면 온도비도 알죠. 이걸 가지고 반지름 계산해주면 T제곱분의 루트 1이고요. C도 T제곱분의 루트 L 해주면은 1이죠. 두 개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정도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입니다.